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이제 종목들에서 대형주급에서 좀 가끔 급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급락이 나올 때 이제 보통 이제 첫 급락이 나올 때요. 첫 급락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는 10% 이상 빠진 종목이죠. 우리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도 또 올라갈 수 있고 합니다. 우리 일명 이제 물량 털기다라고 할 때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급락시킬 때 돈이 많이 안 나가죠. 근데 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형주 시가총액이 뭐 5조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5조 이상, 뭐 1조 이상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1조 이상짜리에 또는 10조 이상 시가총액, 뭐 3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에 10%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0조 원 시가총액의 10%면 3조 원이 증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오죽하면 시가총액 3조 원을 몇천억 가지고 급락시키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대형주급들이 한 10%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 수급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개인 수급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SKC라는 종목이 15% 빠졌죠.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음봉이 터져서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이제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5%나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주들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첫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 사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SKC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분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있어요. 뭐 줍줍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한번 대형주급들에서 첫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는 뭐 올라가다가도 또 빠졌다가도 올라가니까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급에서 급락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뭐 5%, 뭐 3% 이렇게 계속 조금씩 빠지는 경우는 급락이 아니죠. 10% 이상 좀 빠졌다. 뭐 정말 삼성전자만큼 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기업들 뭐 100조 원이 넘어가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만 빠져도 또는 뭐 5%만 빠져도 25조 원이 증발하는 거죠. 뭐 100조 원에 5%만 5조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200조 원이면은 10조 원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5%만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은 한 5%만 빠져도 급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대형주들의 5%를 급락시킬 만큼 5%로 10조 원, 20조 원을 증발시킨 만큼 이 종목을 판다라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계속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급들은 급락이 나오면 함부로 저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저점에서 주춤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어야죠. 대형주들은. 근데 첫 급락 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나중에는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첫 급락 나올 때는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요렇게 이제 찌끄찌끄 빠지다가 여기서 한번 급락이 확 튀어나왔단 말이죠. 예. 요때 빠진 날이 빠진 폭이 보통 자, LG화학이 11% 빠졌습니다. 그럼 이런 날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주가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하락세가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하락하고 1개월, 2개월 지나서 저점 매수한다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급락이 나오니까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때 보면은 개인분들이 얼마큼 샀느냐? 요 날이 9월 8일이고요. 하락폭이 10%입니다. 9월 8일 날에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역시
개인 투자가분들이 440만 주를 매수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괜찮은데 반등 나왔다가 한참 있다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 달 정도 이상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그 이상 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NC소프트를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첫 급락이 나온 날은 뭐 이날도 되겠고요. 이날도 첫 급락이 될 겁니다. 이때 하락폭이 6%, 아주 폭락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큽니다. 이때 하락하는 폭이 15%예요. 10% 이상 빠졌죠. 그러면 NC소프트의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조 원, 한 17, 8조 원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15%를 빼버리게 되면 거의 뭐 한 2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팔겠냐는 거죠. 그럼 이때도 보통 보면 또 개인분들이 많이 사요. 급락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 빠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형주급들이 10% 이상 급락한다고 해서 그날 급락하는 날 절대 잡지 말아라. 그 결과가 참혹하더라는 겁니다. NC소프트는 뭐 그 이후도 지금 계속 좀 밀려 나가는 모습이고 시간이 지나고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겠지만 첫 급락 때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컴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급락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데 저때 하락폭이 13%예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요. 자, 그러면 오죽하면 이렇게 팔겠냐는 겁니다. 또 이럴 때 보면은 대부분 그때 뭐 10중 8구 개인이 많이 삽니다. 급락했으니까. 싸다는 이유만 사겠죠. 근데 샀더니 그 후에 주가가 계속 빠져내려가는 겁니다. 참혹하죠. 함부로 이 대형주급들이 급락할 때 싸게 매수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날 이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큽니다. 워낙 크고 20조 원짜리고요. 6%가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저가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장대 음봉 대형주들이 장대 음봉 나올 때는 함부로 저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찌금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은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장대 음봉의 어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빠지는 대형주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소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뺐다가도 또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도 여기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자, 이럴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걸리셔야 되고요. 한 1, 2개월 정도는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바닥에 안전하게 떨어지는 시점, 뭐 요런 구간에 기다렸다가 주워 나가시면은 수익 낼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렇게 첫 급락 때 잡으시면 결과들이 다 참혹합니다. 자, 그리고 LG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LG도 보겠습니다. 뭐 하고 나서 이날 바로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첫 급락이 발생을 했죠. 9% 정도에. 자, 그럼 이럴 때도 보통 보면 거의 다 수급이 개인 우위의 수급이에요. 그만큼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은 털고 개인들이 많이 샀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결과를 보니까 또 역시 LG도 상당 기간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대형주 시가총액이 뭐 3조, 5조, 10조 이런 되는 종목들이 10% 가까이 폭락했다. 첫 급락이다.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렇게 좀 장대 음봉이 거래할 수반이 됐어요. 저 종목이 이날 빠지는 폭이 대략 9% 정도죠. 1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 이럴 때도 보면 거래한 수반이 됐고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사게 되는데 결국에는 쭉 빠지죠. 그 에너지가
한 달, 두 달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서라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약간 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동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장대물 수반됐습니다. 이럴 때 잡으시면 한참 동안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절대 우리가 함부로 급락한다고 해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SKC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오늘 바로 저가 매수한다. 예, 이런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 HMM이라는 종목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좀 많이 싸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저가면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갈롬이라고 하면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MM도 이제 수급성 얼마 전에 보면 HMM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많이 제가 강조드리지만 헤드앤숄드가 이미 진행이 됐어요. 헤드앤숄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등파 주고 공식대로 공식에 의해서 좀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주식 정서에서 강의를 하겠지만 헤드앤숄드가 무엇인지 그 무서움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최근에 이제 급락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형 주급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다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락할 때 어떻게 잡아야 가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좀 특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참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좀 일찍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조금 늦게 올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노화성이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제 뭐 LG화학 쪽에 전고체 배터리 같이 연구하는 기업이다라고 일요일 날 주식 파티에서도 또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결국은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고 또 이수화학도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폭등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또 뭔가 나오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뭐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석해가지고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거 그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또 뭐가 나오게 되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종목들 압축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